네, 안녕하세요. 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이 전설적인 팀에 왔네요. 이렇게 어쨌든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 제가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용이 있습니다. 네, 올해가 용의 해잖아요. 제가 박용이거든요. 그래서 용의 기운을 오늘 열정적으로 한번 저도 전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요, 제가 있습니다. 물론 몸은 다른 사람 몸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 들면서 어떤 닉네임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닉네임을 한번 만들었는데 그게 슈퍼 바꿔주는 남자 슈퍼맨 박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슈퍼 바꿔주는 남자 슈퍼맨 박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메이는 그냥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슈퍼를 바꿔주는 일. 앞에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아메이 제품으로 바꾸면 사업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랐던 정보를 우리가 전달해 주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데 뭐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아마 잘 찾으셔야 될 건데요. 어, 저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현재 아까 소개된 것처럼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개인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자칭 프로 엔잡러라고 소개를 해드려요. 프로 엔잡러.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혹시 아세요? 돈. 갑자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돈밖에 생각이 안 나죠, 지금. 그쵸? 어, 뭐가 있을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네. 뭔가 대답들은 나오고 있는데, 앞에까지 지금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도 맞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프로들은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용을 받으면서 하고, 아마추어들은 똑같은 일을 할 때 비용을 내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정말 결정적인 차이는 전문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문성이라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봤느냐, 그쵸? 내가 얼마나 경험해봤느냐, 이 부분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아메이를 뭔가 시작했을 때 내가 3%가 됐다고 해도 저는 프로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프로라고. 왜냐면요, 아까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말씀하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돈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부터는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3%에 맞는 내가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퍼센트에 맞는, 내 핀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시작함과 동시에 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전문성 있게 아메이를 진행하시는 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곳에 본사에서 안철호 부장님 연락이 와가지고 요즘에 가장 뜨거운 그룹에 가야 된다. 뭐 반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확정 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가서 열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 이제 또 2월이 됐지만 곧 설날이 되니까 우린 또 새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새해에 오는 마음으로 제가 이곳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딱딱 들었습니다. 기대, 새로움, 희망. 새해 되면 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새해 딱 됐는데 갑자기 막 슬픔, 좌절 이걸 막 느끼면서 출발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새해가 되면요, 다 누구나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희망적인 생각, 새로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이 모든 걸 가져가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딱 오면서 이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 제가 이 단어가 딱 떠올라서 원래 이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뒤로 가셨네요. 강의를 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이걸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막 웃음이 나죠. 그쵸? 여기 앞에 계신 남성 사장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거 읽어주신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단어를 그 밑에 지방에 전라도에 가서 얘기했더니 뒤가 불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각자의 발음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부장님한테 이곳에 와야 된다. 근데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읽어주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긴 뜻이 뭔가 다른 뜻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원래 실제로 뭔 소리야? 그쵸? 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얘기했을 때.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일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저는 이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들 만나면서 저한테도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열정을 받아가는 그런 시작이 되고 싶다는 의미로 제가 보여드린 글입니다.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또 잘 읽어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읽으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해보니까 아메이도 듣는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좋은 의미의 아메이를 전달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불편하다. 싫다.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뭔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오해를 이해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의 어떤 또 다른 지인들의 조문을 갔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로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떠나고 나니까 제가 딱 느꼈던 감정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했던 위로가 진짜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제가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런 위로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도 느껴지더라고요. 음. 지금은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느껴져요. 어, 그 상황만 얘기를 들어도 어떤 마음일지.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만 해도 제가 가슴이 뛸 정도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딱 그런 공감을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전달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일이에요. 또 내가 써본 제품의 경험을 공감하는 일이에요. 제가 잠시 후에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 헬스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1월 1일이 되면 와장창 모입니다. 다 와요. 아마 이번 1월에 이벤트 하는 거 가입하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이곳에. 그쵸? 헬스장에서 광고하는 딱 두 가지가 있죠. 오픈할 때가 제일 쌉니다. 새해가 제일 쌉니다. 두 가지 광고하는데 새해에 가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1월 1일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올해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 아니에요? 의지?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12월 31일을 모두 맞이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쵸? 12월 31일에 뭐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셨던, 뭐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셨던 다 새해를 맞이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종소리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여기? 나 종소리 듣고 잤다. 어. 다들 일찍 주무시나요? 네. 어, 12월 31일에 종소리를 듣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했죠? 새로움을 기대했죠. 새로움. 새로움.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뭔가 달라질 거야. 아침에 눈 떴는데 내 남편 똑같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그 사람이 똑같이 누워있잖아요. 그쵸? 집 앞에 딱 나갔는데 우리 집 똑같고 나의 상황이 바뀐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는 날짜만 바뀌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딱 하나를 느꼈는데요. 어떤 걸 느꼈냐면 12월 31일, 그 다음 1월 1일에 새로운 거를 뭔가 만들려면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12월 31일까지 바꿔놨어야 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바꿔놨어야 1월 1일이 다르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저희는 아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매달 도전을 하고 매년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일을 항상 맞이하게 돼요. 그쵸? 많은 분들이 말일에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말일의 기적은요. 정말 간절한 사람만
일어나요. 근데 말일의 기적이란 표현보다 말일의 내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달 동안 누적됐던 내 말일의 결과. 1월 1일에 오늘도 뭐 아마 뉴핀으로 또 축하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말일까지 어떻게 달렸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달 매달 마지막 날까지 무언가를 해놨어야, 바꿔놨어야 새로운 1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라는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목표만 설정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어. 대부분 도전하시다 보면요. 아까 풋고옹 얘기 나왔는데 우리 오랫동안 풋고옹만 외쳤는데 이제 풋고옹 안 외쳐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풋고옹이 좀 떠나가는 느낌이 들고 이런 분들 계시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풋고옥을 외칠 때 목표가 불분명했던 거예요. 풋고옥에 가려면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 풋고옥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도전했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고 ASP를 외쳐요. 내가 고 천만을 외쳐요. 그 천만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플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플랜이 계단처럼 촘촘할수록 잘 갈 수 있어요. 촘촘할수록. 그래서 저는 목표 설정해 둔 다음, 구체적인 목표 설정 다음, 촘촘한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계단에도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신데, 제가 여기서 저 끝까지 한 칸으로 되어 있다면, 저는 저기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뒷문으로 전 나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촘촘한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 계단을 하나씩 밟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탄력이 생겨서 계단 두세 개 정도는 뛰어넘어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확한 목표 설정과 촘촘한 계단식 그런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과 살아가는 건 다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책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책 많이 읽으시죠? 네, 한 6분 정도. 네, 책을 많이 읽는다. 책 보통 읽으시죠? 이제 좀 한 50명 정도 대답이 나오네요. 1년에 그래도 한 권은 읽죠? 네,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어, 아는 것과 삶이 다르다라는 얘기에 제가 책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책을 읽었는데, 저도 그래요. 책을 읽었어요. 분명 읽은 책인데, 책꽂이에서 처음 보는 책을 발견합니다. 이 책이 있었어? 꺼내요. 새로운 책이네 하고 열어요. 줄이 쳐져 있어요. 전 처음 만난 책 같은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책을 활용해 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느끼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책을 읽으면서 무조건 5줄을 채웁니다.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5줄만 적어요. 책에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5줄만 써봐요. 그 다음 그 5줄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실천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책은 제 책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그 책을 봤을 때 그 5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다시 새로운 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시 찾습니다. 다시 찾아요. 그 다음 그걸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책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어 봤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전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사업 설명 딱 하다 보면 보통 어디서 우리가 고개가 꺾일까요? 수익 구조 나오면 고개가 꺾이잖아요. 어, 계산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아는 내용 같아. 근데 그거를 내가 해보는 것과 듣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보너스 플랜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간과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아는 것을 내 삶에 분명히 접목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2세로 이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메이 2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엔 2세긴 하시잖아요, 다.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이제 부모님의 2세로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2세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아메이를 하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엄마가. 엄마가 아메이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 집이 사라졌습니다. 아메이를 하면서. 되게 안타깝게 보시는데 집이 진짜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어, 비밀번호를 다 알고 막 입장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집에서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녀요? 막 옷 다 갖춰 입고 있나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냉장고에서 이제 물을 꺼내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럼 막 누군지 모르잖아요. 방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뭐 엄마인지 아빠인지 뭐 모르는 분들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일단 항상 저는 불안에 떨리는 거죠. 어. 문에 열리는 그 소리에 예민한 거죠. 그렇게. 그리고 당시 상황이 IMF 때 정도였어요. 전후. IMF. IMF 혹시 기억나세요? IMF를 모르시는 분도 좀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어려서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IMF는 경제 위기였던 때잖아요. 이게 뉴스를 보면 이런 때였어요. 사실상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이런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러니까 부도를 나라가 부도 났습니다라고 인정했던 때라는 거예요. 어, 어때요? 희망적인가요? 이때만 해도요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때에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나라가 어렵더니 엄마 아빠도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요즘 기사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OECD에서 한국 잠재 성장률이 사상 첫 2%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는 총재가 현재 경계 침체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이 12년째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 일본식 장기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두운 기사 아니에요?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인데, IMF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성장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쵸?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 위기가 잠깐 온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장 가능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더 위기일 수 있겠다라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는 돈마다 다 빚을 갚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뭐, 지금 이게 860만 은퇴 쓰나미 했는데 주제가 보니까 60년대생, 여기 혹시 60년대생 계신가요? 60년대생이 온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은퇴 쓰나미란 표현. 저는 꼭 이게 60년대생만의 어떤 뭐 이슈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지금 은퇴는요, 정해진 시기가 없어요. 시기가.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집에 이런 엄마가 사업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홈미팅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집에서 미팅을 하신대요. 사업을 하신대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네. 방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미팅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 학생 때는 미팅하면 뭐예요? 남자 여자 해서 뭐 소지품도 뭐 서로 뭐 이렇게 골라보고 이런 게 미팅 아니에요? 집에서 미팅을 한다고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뭐 약간 농담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사람을 모아 오셨는데 그때 집에 세 분이 오신 거예요. 세 명이 모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포함해서. 근데 그 두 명이 저희 집에 원래 사업하기 전에도 맨날 오시던 분들이었어요. 어. 제가 늘 알던 그분들. 그 이모들이죠. 제가 그냥 이모라고 부르던 분들이 모인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추가됐다면 치약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막 웃고 비빔국수를 먹고 가세요. 그리고 저한테 미팅 끝났으니까 나오라. 이게 미팅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 주에 그분들이 또 오세요. 그 시간에. 그 전에도 뭐 간간히 오시지만 미팅이라고 하는 날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이번에는 구두약을 막 하더니 서로 막 깔깔거리고 막 웃으면서 떠들다가 미팅 끝났으니까 가라고, 나오라고 또 가셔요. 심지어 본인들은 막 깔깔대고 떠들면서 저한테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방에서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근데 진짜 이게 미팅이라고?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그 홈미팅이 점점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요, 진짜 제가 아는 그 이모가 와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더니, 어느 날 거실에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저희 아파트에 전실에 신발이 꽉 차서 계단을, 이제 신발이 내려갑니다, 계단으로. 이제 신발을 밟고 들어오는 게 그냥 룰인 거예요.
그냥 이 집에 들어올 때는 그냥 먼저 온 사람들은 신발이 밟힌다고 생각하고 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날 좀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는데, 미팅인지 몰랐어요. 홈미팅인지. 문을 딱 열었는데, 팬티바람으로 문을 열었는데, 한 60명이 박수를 막 치고 계신 거예요. 와! 하면서. 물론 저를 보고 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방문 앞에서 사람들이 딱 앉아 있고, 박수를 막 치고 있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어. 늦게 일어나서 앞에 60명이 앉아 있다라는 거, 제 방문을 누군가 막았다는 건 뭐예요? 저는 이제 화장실을 끝날 때까지 못 간다는 뜻이에요. 어, 고통 속에서 그 미팅을 견딥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이런 미팅들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처음에 비빔국수 먹던 그 이모들하고의 만남이 진짜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저는 자녀로서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저는 이제 엄마는 부재중이에요. 저희 엄마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늘 부재중이셨어요. 그리고 있어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늘 밖에 많이 계셨죠. 밖에 계신데 집에 오셔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전화 통화하시느라 저랑 얘기할 시간이 없는. 어, 엄마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럼 좀 이따 얘기하자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한테 밀어놓고 방에 가서 깔깔대고 막 3시간 동안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도 할 얘기 잊어버리고 엄마도 저랑 얘기한다는 거 잊어버리고. 늘 부재중. 저는 심지어 군 제대하는 날 저희 부모님께서 리더십 세미나 가셔가지고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들어갔어요. 네. 이사 안 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부재중이신 그 얘기 나오니까 저는, 리더십 세미나 이렇게 부부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동생이랑 둘이 일주일 동안 밥을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밥을 알아서 먹다 먹다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집에 먹을 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2만 원을 들고 저희 집 옆에 있는 결혼식장에 가서 봉투에 2만 원을 딱 넣고 꼬마애들 2명이 식권 2장 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뷔페를 마지막으로 먹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어. 알아서 큽니다. 네. 오늘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걱정되시면 우리 밥 먹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어. 다 구상하게 돼요. 어쨌든 그런 부모님의 부재가 저는 있었는데요. 금기어도 하나 있어요. 금기어. 엄마한테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얘기. 금기어가 뭐냐면 엄마 어디 아파해요. 기침 엄마 앞에서 하잖아요. 그럼 손에 이만큼 올라와요. 이제.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사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 다 이해하시고 아마 엄마가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신다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손에 이만큼 받아본 적 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죠?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받다 보니까 오메가3가 되게 크잖아요. 이게 콧구멍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까지도 이렇게 받았어요. 너무 많아서. 어. 진짜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체했는데도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체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체했는데도 먹으라고 이만큼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근데 기가 막히게 증상에 따라 다른 게 올라와요. 너무 신기하죠. 어. 약사보다 더 정확해요. 증상을 막 쫙 스캔해줘요. 근데 제가 이 금기어를 통해서 얻은 게 있어요. 제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는 46이 됐는데 반응이 좋네요. 처음 겪는 반응이 좀 당황스러운. 이게 좀 어둡나요, 여기가? 네.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저희가. 건강검진하면 제가 심혈관 질환 나이가 제 나이보다 10살 어리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던 손에 올라오는 어, 영양제가 저의 건강을 책임져 주면서 저를 지켜준 거였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금기어를 통해서 저한테 건강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뭐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겪어온, 커온 과정이 지금 제 몸에 있는 거죠. 전 지금 이제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식.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제 주식인데요.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 사고 파는 그 주식이 아니라 먹는 거,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주식에 꿈이 들어 있습니다, 꿈. 어떤 꿈이냐면요. 저는 이게 라면에 동물이 그려져 있고 오동통 쫄깃쫄깃한 그 라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집에 늘 뉴트리라면만 있으니까. 그 오동통한 그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서 몰래 제가 한번 사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집에 이제 제가 그걸 당연히 뭐 버렸겠죠? 먹고. 근데 엄마가 집에 와서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사업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먹은 게 엄마 사업을 방해했다고? 막, 이게 방해 정도까지 된다고? 딱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 봉지가 우리 집에 있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엄마를 아메이 사업가로 보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봉지를 꺼내서 밖에 나가서 버리고 왔어요. 어. 그 짜파구리가 유행할 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짜파구리가 유행했었는데 제가 짜파구리가 유행이래요 말하자마자 뉴트리 라면하고 뉴트리 짜장을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다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된다. 제가 뉴트리 라면을 먹다 먹다 뭐까지 해봤냐면요. 제가 이제 좀 커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퀸 요리 대회가 팀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뉴트리 라면 그 면으로 도우를 만들어서 피자를 만들기까지 해봤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뉴트리 라면으로 피자를 만든다. 안 해보셨죠? 먹다 먹다 별걸 다 해봤어요. 제가 진짜. 진짜 뭐 뉴트리 라면에 첨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어, 많이 먹으면서 컸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꿈이, 그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그때 그 이모들,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 와서 깔깔거리고 국수 먹고 가던 그 이모들, 제가 지금 요 자리, 지금 이렇게 오신 거죠. 미팅에 오셨던, 지금, 이 자리에 미팅으로 오셨던 그분들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제 현재 상황에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최하 에메랄드세요, 지금. 최하 에메랄드시고,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셨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나오셨어요. 어, 그때 그 이모들이 모여가지고요, 사실은, 제 한편에, 혹시 슈퍼레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이모들이 모여서 지금 저한테는 슈퍼레그가 되셨어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때 그 이모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킨다면. 이 자리를 지키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 내가 그때 그 이모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때 그 이모들이 될 수 있게 한번 응원의 박수 서로 보내면 어떨까요? 네. 음. 저는 어쨌든 2세로서, 가입이, 되어졌어요. 저는 가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입이 되어졌습니다. 그 느낌 아세요? 아시죠?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음, 저는 제 번호를 몰랐습니다. 가입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근데 그 누가? 그때 그 이모들 몇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가입이 되어졌다. 뭐 제 번호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첫 미팅에 가게 됩니다. 첫 미팅에 가서 제가 딱 가운데 요 맨 끝에 요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요 자리에 딱 첫 미팅을 왔습니다. 근데 제가 미팅을 간다고 온 게 아니라 아빠가 밥 먹자고 해서 나왔는데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운영하시던 교육장이 저희 집 앞이었어요. 그럼 집 앞에 밥 먹으러 갈 때 어떻게 입고 가요? 편하게 입고 가잖아요. 어. 딱 도착했는데 거기 막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있어요. 몇십 명이 막 앉아 계신데 저만 옆에 삼선이 있는 거예요, 바지에. 어. 그때 당시만 해도 더 이렇게 좀 차려입는 분위기가 있으셨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막 풀 정장에 막 여성분들도 머리도 막 다 이렇게 뽕이 들어가 있는 막 머리로 계셨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저가 여기에 삼선 있는 바지를 입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 자리에 딱 갔는데 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했대요. 난 그냥 밥 먹으러 와서 여기 앉았는데 저만 보면 잘했다는 거예요. 비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밥 언제 먹지인데 대단하다고 막 계속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 아메이의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예요. 오면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그냥 있었던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어색했던 거죠. 너무 어색했던 거예요. 와서 막 칭찬해주고 막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또 그 엄청난 기대치 있잖아요. 막 그 기대치가 뭐냐면요. 아 네가 용이구나 하면서 정말 네 미래가 기대된다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어쨌든 저는 이런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어, 이제 아메이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첫 미팅을 가고 나서 저는 밥 먹으러 갔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미팅 끝나고 다들 애프터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뭐 이렇게 건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갑니다. 끝나면서 제 마지막 후기는 뭐였겠어요? 밥 안 먹고 끝났다. 이게 제 마무리였어요. 미팅에 대한 생각 거의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과정 중에도 저는 굉장히 엔잡러로 살아왔어요. 엔잡러로 살아왔고 결혼을 할 때쯤에서 이제 제가 뭐 학교나 이런 데도 이제 가게 됐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교육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좀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와이프가 핸드폰 며느리죠. 저희 엄마한테 이제 소개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다 소개를 했더니 엄마가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번 보고 뭘 괜찮냐고 제가 물었어요. 뭐가 괜찮은데? 그래서 물었더니 엄마가 괜찮대. 아메이 잘하게 생겼대. 딱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아메이 잘하게 생겼다. 저는 이제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메이 잘하게 생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만 해도 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그때 와이프가 너무 저는 고마우면서 잘했던 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이런 자리에 초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가볼래? 라고 했을 때 고민도 없이 네 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네 하고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때만 생각해도 되게 고마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둘이 앉아서 제대로 사업 설명을 처음으로 들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보는데 어, 그 전에 제가 갔을 때보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바뀐 느낌의 사업 설명이 딱 일어나고 나중에 수익 구조를 딱 보는데 제가 갑자기 가입되어진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나 가입되어져 있었는데. 딱 하면서 수익 구조를 이렇게 딱딱 보니까 사이드 400만 원면 나 SP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꽂힌 거예요. 괜찮잖아요. 이미 내가 나도 모르게 가입되신 그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동기부여가 생겨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미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밑에 막 파운더스 플래티님들이 막 세네조가 막 있던 때였어요. 제 한레그에. 그래서 저는 사이드 400만 딱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딱 아버지께 딱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시간을 쪼개서 한번 해봐. 딱 그러면서 저를 컴퓨터 앞에 딱 앉히시는 거예요. 딱 앉히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사이트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얘기하시는 게 탈퇴하자였어요. 탈퇴하자. 저 동기부여 갑자기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사이드 400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진짜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딱 느낄 때 임시 수입이 제 상황에 지금 이제 임시 수입이라는 제 수입이 모두 딱 느껴서 동기부여가 생겨서 아메이로 추가 수익을 만들겠다고 갔는데 탈퇴하자라는 말 딱 듣자마자 저한테는 그냥 좌절감이었습니다. 좌절. 진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말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탈퇴를 딱 시키시면서 두 마디를 해주셨는데, 어, 첫 번째로, 지금 뭐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보이시는 분도. 심지어 화살표가 더 큽니다, 이제. 비전이라는, 비전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음. 비전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이 쉽게 너를 바꿔주지 않아. 어, 비전은 작아. 보이지 않아. 네가 진짜 비전은 발견하지 못했어 하면서 두 가지 충고를 딱 해주십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0PB에서 1000만 PB를 스스로 만들어 보지 못한 리더는 없어였어요. 0에서 1000만을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리더라고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그 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스폰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었어. 맞아. 하면서 탈퇴를 합니다. 저희가 탈퇴를 하고 나서 혹시 3% 이번에 되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네. 좀 계시네요. 네, 3%.
축하드립니다. 일단 3%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런 교육장에 오가면서요, 탈퇴됐잖아요. 6개월 동안 3%를 못했어요. 6개월 동안. 3%는 이 자리 와서 배우면 어떤 걸 배우냐면요. 제품 바꿔 쓰면 3% 된대요. 근데 저는 결혼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바꿔 쓸 제품이 없어요. 집에 다 있어요, 이미.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써요, 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품을. 어. 그렇게 한 거예요. 3%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결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반이 나눠지는 집에 살았는데, 이 반으로 나눠서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사면서 저희가 3%가 돼요. 근데 제가 이때 딱 느낀 게 3%가 됐다가 아니라 3%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3%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품 바꿔 쓰는 사람들을 모아가면 되겠다, 이제. 나처럼 바꿔 쓸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고 나니까 아까 거절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바꿔 쓰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어, 진짜 저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바꿔 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꿔 쓰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 저는 이분들이 더 힘들었어요. 정색하는 사람. 차라리 뭐라고 얘기라도 해주면, 대화라도 할 수 있는데, 정색하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나의 소중한 지인이 적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그런 분들이 늘어가면서 저희가 진짜 어렵게 12%를 합니다. 진짜 어렵게 갔어요, 12%를. 와, 진짜 제가 12%딱 올라왔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다이아몬드를 간 느낌으로 12%가 돼서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랠리 때 스피치를 하는데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와서.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울컥울컥 하면서 막 스피치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스피치를 하시는 날이었는데, 마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저 뒤에 앉았는데, 저 뒤에 아들 며느리가 다음 달에 SP 도전한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희는. 저희 12% 진짜 어렵게 왔거든요. 다음 15 가야 되잖아요.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SP를 도전한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 400명이 박수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부담감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하더니 바로 SP 도전하는구나 하면서 막 옆에서 막 얘기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서는 얘기한 적 없어. 이거 X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못 하겠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와이프의 말이었어요. 저한테 나가면서 딱 얘기하시죠. 아버님, 어머님이 외친 그 말이 거짓말이 되게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말을 해주는데, 제가 막 전율이 막 이렇게 흐르면서, 맞아. 그 말 거짓말 되게 하지 말자. 해보면 되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자리에 아까 보니까 우리 리더님들 막 나비 넥타이도 하고 오시고 그러셨던데 제가 이 단어는 써야 맛이 나서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자리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똥싸게 한 달을 뛰었습니다. 진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엔잡이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짬짬이. 저희 그리고 비즈니스를 저희는 결혼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신혼이었다고요. 근데 저희들이 만난 시간이 새벽 2시, 3시에 만났어요. 그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새벽 2시, 3시에 만나는 거였어요. 어. 만난다기보다 그냥 잠자러 만나는, 그쵸? 어. 그 시간을 한 달을 보낸 거예요. 물론 저희가 마지막에 진짜 저희 어머니가 이스프링이 뭔지 모르고 사주시면서 SP가 됐어요. 이스프링이 뭔지 모르지만 사주셨어요. 어. 지금도 그 이스프링이 잘 있습니다. 음.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SP가 됩니다. 어. 근데 저희가 그 SP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단순히 그냥 도전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진짜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전달을 합니다. 어, 그 전달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현재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 제 전달력은 7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어. 왜냐면 사람마다 다 이해도가 틀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또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전달하면서 좀 빠져나가는 내용들도 좀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철저하게. 그러면서 도전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확신. 어,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뭐죠? 2.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루트 2는 뭐죠? 굳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는 것만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하려면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아메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다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짬 날 때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공부를 내가 스스로 뭐 독학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미팅장 나오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기서 배운 것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배운 만큼 내가 습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알려주실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 있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SP가 되고 SP가 딱 9월 1일자에 된 거예요. 도전하다 보니까. 근데 그 해에 아메이에서 한국 아메이 처음으로 아까도 영상 나오는데 크루즈 여행이 기획됐어요. 근데 제가 리더가 딱 되고 나니까 크루즈 여행이 됐잖아요. 크루즈 여행이 가족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력으로 가야만 갈 수 있는 여행이 돼버린 거죠. 여행이 가고 싶더라고요.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를 정합니다. 아까 제가 목표 설정 말씀드리고 계산식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행에 해당하는 그냥 그 여행에 해당한 점수를 맞추려면 제가 1,000만 가지고 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상담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그 점수가 되는지를 상담을 합니다. 여행 점수에 꽂힌 거예요, 그냥. 근데 9월 1일 1,000만 한 사람이 여행 점수 맞춰서 그 다음 달부터 갈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그 달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못했지만 다시 계산을 해서 남은 달로 또 쪼개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다 보니까 아, 이렇게 나 혼자 열심히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행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리더. 이곳에서 나와 함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겠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리더였나요? 밥 언제 먹지만 하고 갔던 사람이잖아요. 이 자리에 초대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리더처럼 느껴서 데리고 왔는데 리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10번 나오고 계속 몇 달 나오다 보니까 리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리더는 내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다. 리더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 처음부터 리더셨나요? 내가 첫날 왔는데 나 처음부터 막 아메이의 리더로 완벽하게 준비돼서 왔다. 손 한번 들으세요. 난 준비돼 있었다. 어. 그때 생각하면 지금 많이 리더가 됐다. 손 한번 들으세요. 그쵸. 어. 나 아직 덜 됐다도 좀 계시네요. 네. 어. 그만큼 이 자리에서 배워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배우면서 리더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제가 여행을 도전했는데 단순히 저는 그 리더를 만들어 드리면서 여행에 도전했던 것 뿐인데 제 밑에 1,000만 이상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루비도 되더라고요. 루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가 다른 일처럼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아메이는 다른 일이구나. 똑같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그냥 이걸 전달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단순히. 어.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메이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무조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나가면 지금도 대세인 어떤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미처 알지 못한 업종인가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이에요. 알지 못했던 일인데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아메이는 분명히 다른 일은 맞다. 알지 못했던 정보를 잘 활용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고 이제 루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루비까지 이렇게 가고 나니까 루비 보너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루비 보너스가 크고 여행도 이제 가게 됐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막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 직장을 다니고 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출강을 하는 기회가 이제 돼가지고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학과장님이 얘기할 때 다들 분위기를 맞추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저보다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아닌 얘기인데 박수를 쳐주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루비가 딱 되고 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학과장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진짜. 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신감이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뭐 아니면 말지 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학과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화가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 첫 해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강사들도 제가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막 이런 게 다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기획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시더라고 저한테. 남자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남자들의 진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나가서 정말 내가 자신감 있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어.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온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암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핀 이상에서는 이제 지위 승계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핀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핀도 있고 아래 핀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4일이 되면 보너스를 두 번 받고 있어요. 월 보너스를 두 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 보너스도 두 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너스를 계속 두 번씩 이렇게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아메이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또 너는 세 개 해야 돼? 그랬어요. 그럼 저희 딸은 이제 나중에 보너스를 세 번을 받겠죠. 이런 일이 지금 이곳에 계신 많은 사장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이어질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는 연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결. 저희 부모님의 그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왔던 그 많은 파트너 분들과의 추억, 그 추억이 저희에게 연결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음.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데, 본사에서 이제 부사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딱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잘 마무리하고, 마음 추스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미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이런 경험이 없고,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저희가 뭐 계속 이런 얘기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돼,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지금은 마음만 잘 추스리고, 저희가 다 준비해드리겠다. 하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첫 미팅을 하는데, 저희가 대전에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부사장님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셨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기간에 대전에 오셔서 저희 미팅 오셔서 저희한테도 이제 미팅을 해주시고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한테 전부 응원해 주시고 직접 오셔서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그냥 우리들만의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회사와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스폰서님한테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메이를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해 보세요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모님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던 모든 추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함께 해왔던 어떤 형제 레그 같은 분들이신데 사업은 같이 해왔지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끈끈함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들과 진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받고 나서 저희가 저희의 비즈니스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냥 그분들과 친구 되는 일만 한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이어서 막 단체로 만나는 것도 힘들어서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전부 다. 저 땅끝마을 혹시 아세요? 해남이라고. 해남 갔다, 목포 갔다, 광주 갔다, 전주 갔다가 뭐 대전, 천안, 뭐 수도권에 뭐 이런 데 돌고 뭐 고양시 갔다, 서울 갔다 뭐 이렇게 다 돌은 것 같아요. 자, 그분들을 그냥 만나고 다녔어요. 계속 만나고 다녔어요. 계속 만나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무언가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면서 고맙다라는 표현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고맙다. 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분들이 다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가 이제
이어받으면서 첫 번째 저희가 만들었던 미팅이 있었어요. 그 미팅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만든 거라서 이름이 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어받고서 첫 번째 만든 미팅에서 초대장을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그 미팅 제목이 묵은지 프로젝트였어요. 좀 느낌 오세요?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지쳐 계셨던 분들,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내가 뭔가 좀 전진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제가 다 모아요. 초대장에 이름을 다 씁니다. 묵은지 프로젝트에 초대합니다 하면서 누구누구 이름을 써서 다 보내드려요. 그분들이 다 모입니다. 이런 미팅장에.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무언가를 알려드리려고 모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해오셨던 경험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몰라서 사업을 안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도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들이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였어요. 아메이는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계신 리더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짤 수 있는 표를 다 만들어요. 저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잖아요. 표를 다 만들어서 한 장씩 다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피치를 한 분 한 분 다 해요. 나와서. 그 프로젝트가 1기가 끝나고 2기까지도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가 뉴핀이 돼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사실은 제가 핀업이 됐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저와 함께 하셨던 그분들이 함께 핀업한 거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뉴 에메랄드 되신 분들이 막 나왔고요. 막 파운더스 플래티넘도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의미가 있었던 건 사업을 잠깐 멈췄던 분들이 다시 나와서 핀업에 도전하셨던, 컴백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해오시던 비즈니스가 이런 사업이었지. 내가 잘해서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팀이 잘해서 되는 그런 사업이었지. 우리가 하나 되는 사업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주신 어떤 그런 문화적 가치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지금 이세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세 분들께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메이를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이 하고 계신 그 아메이의 문화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화를 이해하는 순간 이 비즈니스가 더 친숙하게 느껴질 거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거예요. 아메이가 단순히 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많아지고 가족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의 파트너셨던 분이 이제 이준호 리더님이세요. 아세요? 이준호 리더님이 저희 부모님의 파트너셨어요. 근데 이준호 리더님이 이제 크라운 되셨죠. 이번에 또 핀업을 도전하고 계신데 이준호 리더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파트너처럼 되신 거예요. 되셨고 이미 그룹이 됐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와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하셔도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는 챙겨서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음. 아버지를 내가 섬기는 그런 마음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큰형처럼 저를 끌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음. 저한테는 이제 탑리더님이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엠에서도 이런 관계는 없었대요. 그동안 이런 관계는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응원을 해주는 분위기도 되게 많아졌고 저한테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핀업을 하고 나서 이런 인정식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때 행복한 추억을 연결하는 리더라고 제가 적었어요. 저희를 표현한 한 문장을 말하라고 해서 제가 이걸 적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모든 행복한 추억들과 그 많은 사람들, 많은 파트너분들, 그분들의 추억이 저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바르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정식 이렇게 하면서 스피치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 3만 번 운 것 같은 느낌으로 진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스피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그 파트너분들 진짜 20살부터 막 6, 70대까지 막 나와서 공연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희 모르게 준비해서 깜짝 공연을 해주신 거예요. 축하한다고. 막 진짜 피켓 열면서 이런 행사를 해주시는데 그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한 분 한 분이 그 진심으로 진짜 나중에 이렇게 찍어놓은 걸 보니까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서도. 어, 그런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 가족 사진인데 우리가 호적엔 없는 족보가 다른 하지만 우리는 이 아메이를 통해서 가족이 된 저희의 가족 사진이에요. 이건 지금. 어. 자, 오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지만 정말 이 가족 사진이 저한테는 너무 큰 의미가 되는 그런 가족 사진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진짜 모르는 분들도 막 하이파이를 막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게. 음, 네. 음.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인정패를 받고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 사실은 뭐 이런 공간에 의미를 두진 않지만 제가 이런 기도를 하러 갔어요. 인정패를 처음으로 이제 저희의 인정패로 이름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인정패에서 음, 저의 저의 인정패로 바뀌면서 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해오시던 음, 그 가치가 또 그런 게 다 비전이 되었고 꿈꿔 계셨던 모든 꿈들이 진짜 되는 일이었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 두 분이 흘리셨던 눈물과 땀이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로서 볼 때 너무 힘들어 보일 때도 많았고 안쓰러워 보일 때도 되게 많았는데 한 번도 저희한테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고, 오히려 저희한테는 희망을 주셨고, 꿈이 되어 주셨거든요. 음. 근데 그 두 분이 보셨던 모습이 정말 미래에 정말 되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혼자 성장하지 않았고, 엄마 아빠의 파트너들 같이 성장했습니다. 저 숙제 하나씩 끝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많은 사람들과 꿈을 이루고 다시 오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사진 한 장인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이뤘다라는 것보다 마치 부모님과의 뭔가 약속을 지켰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 약속을 이어간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저한테는 좀 많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이 상황에도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치부에 이렇게 실렸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치부에 이렇게 실리면서 어, 인터뷰를 하는데 작가님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대화를 했는데 문장이 이렇게 잘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작가님이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적어주신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권해도 좋을이란 말을 써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꿈과 추억이 연결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가님이 그 앞에 하나를 덧붙여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해도 좋을 일. 어. 세상에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해도 좋을 일.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 엔드 파트너 유영주 리더도 저와 같은 학교를 출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어받으면서 이제 아메이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밤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메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리더님들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매일 밤 하는 거예요. 매일 밤. 진짜 매일 밤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하늘의 두 부모님이 너무 며느리가 자랑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음.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교 출강을 할 때도요. 처음 대학교를 출강하는데 부모님께서 축하한다라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됐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 된 일이긴 하죠. 근데 축하한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임시 수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아메이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냥 아메이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하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음. 나중에 아메이가 메인이 되게끔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권해도 좋을 그럴 일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자잖아요. 어, 진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아메를 권한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이 문화적 가치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진짜 이 아메이의 문화를 이어받는 것 자체, 문화가 물려지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로 다녀왔는데 시드니를 다녀왔어요. 어, 시드니 사진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좀 의미가 있게 다녀왔어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시드니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시드니를 또 가게 된 거예요. 음, 같은 장소에 가게 된 거죠. 음. 갈 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출발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탄 것도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전세기가 아니었거든요. 전세기가 아니었는데 기장님이 멘트를 하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멘트를 하는데 아메이 가족 여러분 하면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일반 승객들도 다 타 있는데. 와, 진짜 저 그 자리에서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를 해준다고?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전세기가 아닌 데서 갑자기 아메이 가족 여러분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갈 때 다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코스 요리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비즈니스 이상에서는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그 코스 요리를 먹고 갑자기 라면을 드시고 싶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라면을 컵라면으로 주는 게 아니라 끓여서 갖다 줘요. 그 라면 종류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라면으로 드시겠어요? 뉴트리 라면은 없어요. 뉴트리 라면 없는데, 그 라면을 끓여서 갖다 주고, 토스트 요리를 먹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영주리도 그 아메이 잘하게 생긴 얼굴 이 얼굴입니다. 잘 기억했다가 며느리를 삼던가 파트너를 삼던가 어떻게 해서든 하셔야 돼요. 이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사업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잘하고 좀 사업에 본인이 느낀 감동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착했더니 보통 여행 가면 어때요? 깃발 이렇게 타서 무슨 투어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 또 도착했더니 저희 이름이 그냥 써 있더라고요. 한 분이 딱 써서 저희 이름을 쓰고 기다리고 있고 저희를 호텔로 데려갈 전용 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 차를 타고 저희가 짐을 이렇게 옮겨주는데 저희가 짐 공항에서 짐 찾을 때 한번 만지고 이분이 짐을 갖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그 다음 짐을 객실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객실까지 다 갖다 넣어준 거예요. 어. 모든 걸 그냥 저희 그냥 몸만 움직일 수 있게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와인이 호주의 5대 와인 중에 하나래요. 5대 와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셔가지고 좀 이게 맛은 못 봤어요. 아직도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 5대 와인에 어떤 거냐면 스티커 작업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님들이 이름을 다 부부별로 각인해서 준 거예요. 레이저 각인해가지고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와인의 명품이잖아요. 명품 와인에 내 이름을 레이저 각인해서 이렇게 받는다는 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근데 또 도착했을 때 저희 엔드파트너 유영주 리더의 생일이 있었어요. 생일이 있어가지고 케이크와 샴페인과 그 본사 직원의 손편지가 온 거예요. 본사 직원 손편지가 왔는데 본사 직원분이 저한테 살짝 와서 얘기하는 게, 저 와이프한테도 안 써본 손편지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와이프한테도 안 써본 손편지를, 다른 분을 위해서 이렇게, 썼던, 이셔가지고 어쨌든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갔던 다이아몬드 이상의 또 리더님들이 함께 생일 파티를 또 따로 또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깜짝 파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밥 먹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한 방에 모이자고 해서 모였더니 갑자기 불이 꺼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생일 파티를 하고 나왔는데 와이프도 감동돼서 유영주 리더도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옆에서 저는 왜 울고 있는지. 어, 네. 저 분명히 이제 사춘기는 지난 것 같고 갱년기는 약간 멀은 것 같은데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되게 감동스러운 어떤 생일 파티, 잊지 못할 생일 파티를 한 것 같고, 시드니에 도착해서 저는 첫날 제가 이제 핑크색 셔츠를 입고 돌아다녔는데, 저희 상무님께서 제 셔츠를 딱 보더니, 제일 잘 골랐다. 라고 딱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드니에 묻었다. 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어. 곳곳마다 지금 핑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핑크가. 돌아다니다가, 여기, 가운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크루즈 아니에요. 배에서 만찬을 한 거예요. 시드니의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배에서 만찬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멋진 공연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음악이 이 배에서 나왔어요. 연주를 하더라고요. 음.
보시면 제가 핑크가 또 등이 살짝 보이죠. 그래서 작가님이 항상 제 등 뒤에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작가님의 또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혼여행 다시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허니문 다시 온 느낌. 어, 제가 남자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들이 시드니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사업을 열심히 해준 우리 와이프들한테 너무 감사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진짜 저희 이게 딱 이 점프하는 사진, 남자들이 이렇게 찍기 쉽지 않잖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게 전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남자들이 행복해지는 사업 맞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리 접히는 각도가 나이더라.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보니까 다리가 접힌 대로, 다리가 제일 밑에 계신 분이 가장 형님이세요. 보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접히고 있죠. 어, 접힌 게 나이 순이더라라는 게 딱 느껴지면서 좀 젊을 때 점프샷 더 많이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는 그냥 손만 올리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여행 가면 좀 편하게 뭐 이렇게 돌아다닐 줄 알았더니 저녁마다 만찬이 있는 거예요. 멋지게 차려입고 들어가야 되고 입구부터 뭔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막 뭐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멋진 진짜 판타지 영화에서 뭔가를 뚫고 딱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음, 식사를 이렇게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오페라 하우스고 가운데가 하버 브릿지인데 시드니의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 음, 시드니 하면 여기 두 군데는 무조건 가봐야 된다, 봐야 된다 하는 두 군데인데 저희가 이 하버 브릿지를 등반을 합니다. 하버 브릿지 클라이밍. 유튜브에 하버 브릿지 클라이밍 하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버킷리스트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거예요, 다리 위를. 그래서 저희가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는 핸드폰을 갖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전상.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찍어주는 사진만 쓸 수가 있어요. 막 쓰는데 이게 정상에 올라갔잖아요. 바람 막 불고 막 하니까 서로 위험하잖아요. 정상에 사진 찍었는데 제 머리가 혹시 좀 연세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드래곤볼 보시면 이게 초사이어인이라고 머리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제 머리가 다 이렇게 서서 찍힌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저기가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팀의 다이아몬드 한 분이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출발하면서 거기 안내하시는 가이드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출발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가 첫 번째였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분이 다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고 고소공포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조근거리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들이 등반하는 거잖아요. 그분도 도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다른 팀보다 훨씬 많이 쉬면서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다 외치면서 같이 간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면서 외치면서 간 거예요. 서로 끌어주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그분 고소공포증 입구 사진 찍은 것처럼 나왔어요. 제일 환하게. 그러고 내려오면서 웃으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어. 정말 저는 이 아메이에서 배운 이 리더십 그리고 함께하는 그 팀워크가 진짜 멋있다라고 느꼈어요. 이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 느낌 없었죠. 이거 한 거라고. 개미떼들 아니고 사람이에요. 이거 올라간 거예요. 정말 스릴 있고요. 그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시드니의 광경이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로. 너무 멋있어요. 한번 버킷리스트로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군대 두 번 못 간다는 것처럼 이거 두 번 못 할 것 같은데 한 번은 해볼 만하다. 근데 한 번은 해봐야 되는데 잊혀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저는 사실 골프를 잘 못 치는데 뒤에서 작가님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이게 못 치는데 뒤에서 막 사진까지 찍고 있으니까 더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신경 쓰지 말래. 왜 신경이 왜 어떻게 안 쓰요? 그 작가님 막 덩치도 이만해요. 막 카메라도 막 이만하고. 뒤에서 찍는데 나중에 사진 찍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제일 잘 친 것처럼 찍혔더라고. 제일 잘 쳤더라고. 표정은. 제가 1등이더라고요. 4명 중에 꼴찌 했는데 1등이더라고. 우리 이범준 상무님 저 따라다니면서 괜찮으니까 힘내라고 하고 자신감을 뭐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제가 이긴 것처럼 사진을 찍혀 있더라고요. 어. 이게 제가 너무 행복하게 쳤던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사진을 찍어줘요. 어. 이 멋진 골프장에서 제 사진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다이아몬드 여성 리더님들 남성들이 골프 칠 때 여성 리더님들은 블루 마운틴에 갔어요. 그 커피 블루 마운틴 말고 네 블루 마운틴 산에 가서 찍었는데 여기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그런 풍경이래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풍경. 진짜 아름답대요. 어, 여기도 한번 가보시는 어떤 버킷리스트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졌고, 한번 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얼굴이 아메이 잘한 얼굴이니까,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네. 빨리 며느리를 삼거나 파트너 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네. 네. 음. 저희는 이제 EDC 라운지를 또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식을 이렇게 잘 먹어요. 근데 조식당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호텔 전 객실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쓰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번 우리가 그럼 EDC 라운지 가서 밥 한번 먹어볼까 해서 딱 갔는데 메뉴는 다른데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건물 호텔 35층에 있는 라운지예요. 35층에서 시드니가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 진짜. 너무 멋지게.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EDC 이상의 리더님들하고 이 외국인들이 와서 먹는 곳이죠. 어, 어. 한국 사람이 지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냥 진짜 편안하게 멋있게 먹었어요. 저희 이다음부터는 진짜 여기 가보고 너무 괜찮아서 아침을 다 여기서 먹고, 무조건 여기서 먹고, 저녁 되기 전에 또 한 번 저기 가서 들려서 좀 쉬었다 나오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누리고 왔던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가 이제 음, 시드니 현대미술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꼭대기를 빌려가지고 파티를 한 거예요. 만찬 파티를.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 쓰냐면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열어서 파티하는 곳이래요. 근데 아메이에서 거기를 빌려서 연 거예요.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졌고 입구부터도 이렇게 좀 예쁜 분들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사진 기념사진 찍고 들어갈 수 있게. 어, 입구 들어오면서 사진 찍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어요. 안 찍었다는 게 아니라 찍었는데 쓸 게 없어요. 작가님들이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아미에서 그냥 즐기세요라는 분위기로 만들어준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렇게 찍었던 사진 중에 저희 얼굴을 어떻게 다 알았는지 앨범으로 각자 만들어서 앨범으로 집으로 다 보내줬어요. 사진을. 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저 술 못 마시는데 진짜 건배만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곳곳마다 다 건배하고 서로 막 너무 좋아서 서로 막 응원하고 그냥 웃다가 온 것 같아요. 웃고 떠들다가 진짜. 아, 제가 그 리더님들 보면서 아메이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취하신 분들이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음.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오고 계신지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 핑크 언니들. 제가 맨 처음에 사진을 여기서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운 거예요. 이분들이 사진 찍자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뭐 연어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핑크색 옷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하는데 처음엔 되게 무섭더라고. 근데 사진 찍고 나니까 이 사진이 제 인생 사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색깔과 이거 정말 너무 예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풍경이 아니라 제 인생에 언제 이런 핑크 언니들과 사진을 찍겠어요. 너무 예쁘게 사진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표정도 제일 밝아요, 사진 중에. 네. 음. 제가 이제 새해가 이렇게 되고 크리스마스가 이미 지났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아직도 진행 중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는 계속 진행 중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리더님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꿈, 동기부여, 의지.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가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꿈이 분명해야 돼요. 꿈이 분명. 꿈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 찾으세요. 근데 그 동기부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에 오면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이곳에 오면서 지금 어떤 생각하세요? 이곳에 딱 앉아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스피치를 듣고 하는데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 이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쵸? 떠오르죠?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떠날 때 그 마음을 다음번 미팅까지 잊지 말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기부여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동기부여를 놓지 않는 거는 사실은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제가 좀 잠깐 만들고 싶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2024년 정말 잘 되실 거예요 하면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2024년 정말 좀 진심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2024년 정말 잘 되실 거예요. 네. 좀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어, 좀 더 진심으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어쨌든 축복을 한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의지라는 단어를 드렸습니다. 제가 나의 의지를 한번 담아서 또 한 번 인사를 할 거예요. 나의 의지를 담아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해주시면 돼요. 2024년 저는 더 잘 될 거예요 하고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네. 어, 이제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너무 밝아지셨어요, 지금. 표정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까랑은. 네. 옆에 계신 분들을 처음 축복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밝아졌죠. 그래서 내 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올해 유행이죠, 지금. 많이 이슈되는 사자성어인데, 활용점정은요, 중국의 장승효라는 사람이 벽화에 용을 그렸습니다. 용을 그렸는데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장승효한테 물어요. 왜 눈을 안 그렸어요? 라고 했더니 장승효가 눈을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던 두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약 올리고 놀리고 막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장승효가 점을 딱 찍으니까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라는 이야기가 활용점정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스토리는 어떤 일에 대한 마무리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음.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믿음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을 찍으면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을 믿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이곳에서 많은 리더님들,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내 마음에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심지어 눈이 찍혀 있습니다.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쵸? 눈이 없는 용이 아니에요. 이미 성취하신 분들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스폰서님으로 계시잖아요. 먼저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보면서도 믿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폰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네. 어,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제시하는 그 길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이 리더님과 한번 공감해보고 싶은 글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도전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갖고 싶으세요? 도전하는 습관을 갖고 싶으세요? 포기하는 습관을 갖고 싶으세요? 당연히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는 습관이 진짜 성공하는 습관이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딸이 이제 7살이 됐는데 그 아이가 말을 할 때부터 제가 세뇌시킨 내용이 있어요. 어린이집 갈 때도 인사, 잘 다녀와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노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희 딸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집중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집중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세뇌하면서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컸냐면요. 제가 지나가다가 노력하면이라고 그냥 흘려요. 그럼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서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어. 근데 본인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울면서. 아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본인이 느낀 거예요. 해보고 싶겠다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집중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시작. 노력하면, 집중하면, 네. 아메이가 딱 그런 사업이에요. 노력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집중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 점정 다음으로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사자성어예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돈의 반이라는 사자성어? 아시는 분, 계시면 안 되긴 한데 이게 제가 만든 거라서 모른 척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사자성어라서, 네. 만든 겁니다. 어떤 사자성어냐면요. 도전하면 내 것, 바라보면 네 것이에요. 도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나요? 정말 기쁘면서, 기쁨의 축복을 해줬는데, 나를 축복하니까 어땠어요? 더 기뻤잖아요. 그쵸. 오늘 이곳에서도 리핀을 달성하신 많은 분들이 축하를 받으실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아래에서 그분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멋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면 내 것, 바라보면 네 것. 시작. 도전하실 리더님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네. 반드시 도전하셔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글은 다 같이 진짜 열정으로 한번, 열정을 다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님들의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